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4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8월 15일 광복절이 끼어서 이번 주 굉장히 짧은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금주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많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새로운 모멘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지금 시장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이 박스권을 뚫고 갈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박스권을 뚫고 갈 그러한 새로운 모멘텀이 없는 거죠. 며칠 전에 발표된 CPI는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브레이크가 약하게 걸렸다. 두 번째 이제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PPI가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도 PPI가 높게 나온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의 마지막 푸시 세 번 남았잖아요. 9월, 그다음에 9월, 11월, 12월 이렇게 세 번이 남았는데 이 중에 한 번 더 금리를 올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두려워하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금요일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좀 흔들어 놨는데 따라서 좀 주의를 하고 봐야 할 것 같다. 아직도 전쟁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쟁이 끝나지는 않았다. 이 두려움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필요할까? 이거 하나하고 이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높은데 이 박스권을 뚫고 갈 그 무엇이 뭐가 나타날까?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이걸 뒤집어 본다면 금주 시장은 또 여전히 개별 종목, 극단적인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종목으로 돈이 몰려갈 가능성, 대표적인 초전도체 같은 것들은 거의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시장에 살아나서 시장을 끌고 가는 돈이 몰리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과 진보에 대해서 열광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좀 쏠림이 심한 거에 대해서는 좀 갸우뚱하죠. 그런데 이게 과거의 틀로 주식시장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새로운 틀로 주식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해봅니다. 네,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지난 금요일 끝난 우리나라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3% 상승하면서 끝났죠. 나스닥은 0.68% 하락을 하면서 큰 라이트 레프트 훅을 날렸죠. 나스닥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믿었던 엔비디아 같은 경우 3% 넘게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S&P 500은 0.11% 하락, 그래서 나스닥의 하락이 좀 뼈아픈 그런 미국의 금요일 주식시장이었다. 이렇게 일단은 감각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미국 주가 하락 원인을 한번 간단하게 보면 이날 나온 7월 생산자 물가 우리 PPI라고 하는데 YY로 0.8%나 상승을 했고 MOM 전월 대비로도 0.3%나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 0.2% 상승할 거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걸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거리로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트 레프트 훅을 날렸죠. 특히 러시아의 흑해곡물 협정 탈퇴로 곡물가 상승 영향이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고 최근 유가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경신하면서 이 부분이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상승한 원인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날 생성 AI 수혜진 엔비디아가 3.62%나 급락을 했어요. 최근 엔비디아의 생성 AI에 대한 버블 우려가 커지면서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브레이크가 멈추지 않는 거. 즉 갈수록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성장주들 앞에서 이 최고로 리더로 달리고 있는 성장주들이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아마존 같은 성장주들은 오히려 좋지만은 엔비디아 같은 성장주들은 두들겨 맞는 모습. 그래서 23일날 미국 시간으로 23일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했는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좀 머리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뉴욕에 상장된 중국 관련 종목은 중국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완, 비구이완이 디폴트 채무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비구이완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고 공시했다는 소식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관련 주식들이 동반 약세를 보인 거죠. 이것도 금요일날 주식시장을 끌고 내려오는 원인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아직도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 인플레이션 트라우마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죠. 다 끝났을 거라고 예상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을 지배한 하루. 그 다음에 그 원인을 살펴봐도 쉽게 인플레이션이 잡힐 것 같지 않는 이 뭐랄까 구조적인 모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모습. 제가 봐서 이 금리 인상만 가지고도 인상만으로 이걸 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이제 미국이 내년에 선거에 들어가는데 이 선거에 들어가기 위해서 돈을 줄일 수가 없죠. 경제를 망가뜨리면 미국의 현 정부가 날아가게 생겼는데 이러한 시기적, 구조적, 정치적 이벤트들이 얽히고 설려서 난맥을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의 하락이 가장 뼈아픈 지난 금요일의 미국 주식 시장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고 싶네요. 뒤에 왜 엔비디아가 이렇게 하락을 했으며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를 좀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다룰 첫 번째 어떤 퀘스천은 금리가 오르고 있다. 금리. 제가 금리를 인터레스트 레이스를 굉장히 최근에 강조를 많이 하는데 금리는 자산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어느 적정 금리가 오르거나 내리면 글로벌 시장에 들어가는 돈의 흐름을 나눌 수 있다는 거죠. 돈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주식과 채권과 부동산과 다른 기타 자산으로 갈 돈의 흐름을 이 금리가 좌지우지한다. 그 물꼬를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 게 금리가 내려오지 않고 지속적으로 야금야금 중금리, 중수준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금리의 흐름이 현재 주식시장의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올해 들여 3% 중반대까지 떨어졌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다시 연 4%대로 상승을 했다. 피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감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일본은행의 통화완화 정책이 축소되고 미국의 국채 발행 물량이 확대되는 등 국채 금리를 밀어올리는 요인이 많이 시장에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국내적으로도 금리 상승 압력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금융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은행권 규제를 원상복구하고 있다. 은행권 예대 규제를 다시 강화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규제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그런 과정이죠. 돈을 지금 쪼이고 있는 거죠. 이로 인해서 금리는 A금리, 코스피금리, 대출금리 순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시장, 국내 시장의 금리에 대한 표면적인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미국 국채 10년짜리 모습이죠. 거의 4%대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 최근에 발견, 우리들의 목도가 되고 있는데 이 박스권에서 내려오지를 않는 거죠. 3%대, 2%대로 좀 내려와야 숨을 쉴 수 있고 특히 성장주들, 기술주들이 숨을 쉴 수 있는데 이게 내려오지 않으면서 나름대로 성장주들에게 칼을 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금리가 상승하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다. 주식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무위험 이자율과 리스크 프리미엄의 합이죠. 즉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하락을 합니다. 이는 채권 대비 주식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낮아진다고 그렇게 의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일드갭이라는 것을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퍼의 역순이죠. 퍼의 역순. 2010년 이후에 일드갭이 가장 낮다. 주식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높아진 상태에서 채권금리가 상승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상대적 매력도가 낮아진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서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다. 즉 채권에 비해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 매력도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것들이 성장주의고 기술주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 굵은 선이 일드 갭인데 우리나라 퍼를 역순한 거죠. 그러니까 퍼가 15면은 15분의 1, 퍼가 20배로 올라오면 20분의 1 이런 식으로 기대 수익률이 더 낮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낮아지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 국채 10년짜리가 올라가면서 이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또 기업의 이익 증가보다는 먼저 주가가 오르면서 선반영 됐던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코스피 일드 갭이 이렇게 낮아지는 모습,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현재 문제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다 금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승에 대한 쏠림이 과하게 진행 중이다. 최근 주식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상승 종목의 편중 현상이 나타나죠.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의 반도체 기업의 기여율이 39%, 2차전지의 기업이 37%, 이 두 의 섹터가 주식시장을 가지고 놀았는데, 그런데 최근 2차전지 경우 미래 성장을 많이 반영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금리 상승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죠. 할인율 부담이 상승을 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즉 지금은 채권금리 상승이 주식시장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쉬운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초 이후에 코스피 분야별 상승 기여율을 보면 반도체가 39.2, 2차전지가 36.6 이렇게 두 섹터가 리더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개 업체, 두 개 섹터에 대해서 금리가 상승하면서 할인율이 커졌다. 즉 이들에 대한 미래 가치, 기대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게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금리가 상승해서 일드갭이 하락을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과거에는 저평가 가치주로 스타일이 노테이션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는데, 그러나 이제 속사를 보면은 꼭 돈이 저평가 가치주로만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네. 주식시장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가격 부담을 느낄 때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가치주, 소위 말해서 가치주로 스타일이 노테이션 될 거다. 이게 이제 과거의 일반적인 순환매의 원인, 논리적인 바탕이 됐죠. 퍼가 낮은 가치주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한국 주식시장의 가치주 지수 일드갭을 살펴보면 코스피와는 완연히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의 상승 동력이 미국의 투자에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공산이 크다는 게 더 중요하죠. 현재 주식시장을 끌고 오는 게 미국의 집중적인 투자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할인율 부담으로 이렇게 할인율 금리 상승에 대해서 부담이 낮은 가치주로 돈이 돌 것 같지 않다. 속살을 뜯어봤더니 그렇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분야는 주로 성장 지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금리 상승만으로 광범위한 가치주 강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현재 주식의 상승 동력이 미국의 투자인 거죠. 이 투자가 주로 연관된 분야가 성장주에 주로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치주 강세가 다시 나타나기에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할인율 부담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금리 상승의 부담이 적은 가치주로 돌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금리 상승에 대응하는 투자 전략은 미국 투자와 관련된 기존의 주도주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들에 대한 선별과 저평가 주식 중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의 선별 전략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 즉 기존에 달고 있는 것 중에서 퍼가 낮거나 밸류에이션이 많이 반영되지 않는 저평가 종목, 바벨 전략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벨을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양쪽에 있는 전략을 주로 봐야 된다. 한쪽은 성장주 중에서도 많이 오르지 않는 종, 한쪽은 금리 상승에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가치주. 이 두 개를 잘 선별해서 가져가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결국 성장력이 강한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연초 이후 한국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더딘 가운데 매출 개선 및 향후 성장에 따른 주가 차별화가 부각되면서 성장주가 아웃퍼폼을 했다.
코스피의 2분기, 3분기 매출액 증가율 전망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로 저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 과거에도 코스피 매출액이 정체된 국면에서 매출 개선 관련 지표들의 주가 상승에 대한 설명력이 높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성장력이 낮게 예상이 될 때마다 이 성장률을 대표하고 있는 매출액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 이 기업들로 돈이 몰려갈 확률, 작은 범위 내지만 전체적으로 돈이 다 몰려가지 않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측면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성장률이 강한 매출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12개월 선행 매출액 전망치가 3개월 변화율이 바닥에서 이렇게 겨우 올라오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담론은 주도주의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 주도주의 변화가 전망이 되고 있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시장을 휘어잡다가 뭔가 새로운 주도주의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규가 있을 수 있죠. 한번 제 생각을 논리적으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를 보는 시각에 대해서 모 애널리스트, 하나의 대투의 김현수 연구위원이 부정적 시각을 좀 드러냈는데 밸류에이션이 맥스에 도달했다. 2030년 전후를 2차 전지 기업들의 맥스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으로 보는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주로 경쟁하게 될 미국과 유럽의 전기차 침투율에 해당하는 시점이 50%를 넘어서는 날 그 기준일이 2030년이다. 따라서 2030년을 전후로 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의 맥스 밸류에이션으로 보는 게 그 시점이 2030년이라는 거죠. 침투율이 50%를 넘어서는 시점으로부터 수요의 CAGR, 연평균 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 그래서 멀티플이 디릴레이팅 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이 부분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다 동의를 하죠. 2030년 전후에는 산업의 퍼가 10배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경쟁 강도를 완화시켜주는 IRA 법 구도도 역시 2032년까지만 유지된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된다. 따라서 2030년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 가이드라인이 있다. 그때 전기차 침투율이 50%에 달하고 다음에 IRA 법이 2032년에 끝나기 때문에 2030년까지만 멀티플이 높고 그 다음부터는 멀티플이 낮아질 가능성, 다시 10배대로 내려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멀티플이 2030년까지 다 땡겨와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면들에 대해서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죠. 그랬더니 배터리 아저씨가 또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한 거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의 MSCI 편입 이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거냐. 에코프로가 MSCI 한국지수 구성 종목에 편입이 됐죠. 기존 주주들은 MSCI 한국지수 편입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을 내다봤던 만큼 해당 소식에는 환호를 하죠. 다만 시장의 분석가들은 추가 상승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띠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MSCI 편입이 기정사실화 됐으므로 주가에 선반영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기정사실화 돼 왔으므로 선반영이 됐다. 지난주 재미없는 정시 속에서 금요일 MSCI는 8호 정기 리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하나오션, JYP 엔터가 편입되고 CJ와 이마트가 빠져버렸죠. MSCI 지수는 미국에 투자하는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세계 지수의 주가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그런 지수인데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이 이제 기대되거나 빠지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여기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증권사별로 편차는 있으나 정기 변경으로 에코프로는 1조 2천, JYP는 1970억, 하나오션은 1200억, 한미반도체는 1130원이 30억 정도가 유입될 거로 보고 있다. 그래서 금요일날 JYP부터 한미반도체, 에코프로, 하나옵션 등이 모두 이제 한미반도체와 JYP 엔터는 올랐는데 에코프로와 하나옵션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MSCI 지수 편입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고대원 주주 입장에서 아쉬운 모습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이번 주에 8월 31일부터 이제 채우는데
8월 11일 날 발표가 되고 8월 31일부터 채우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는데 금요일은 일단 빠지면서 뭔가 선반영이 된 그런 느낌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증권가에서는 패시브 자금 유입에도 편입 종목의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중이다. MSCI 지수 변경이 반복되면서 해당 종목을 예측하고 사전 매매하는 일이 활발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최근 몇 년 새 MSCI 편입 종목에 대한 사전 매수세가 본격화되면서 주가 상승 시점이 계속 빨라졌고 이에 정기 리뷰 발표 리뷰 구간에서는 주가 강세가 별로 없었다.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번 확정 발표 이후 시기에도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여의도의 시각입니다. 모 증권사는 이미 편입이 확정된 종목보다 오늘 11월에 돌아오는 MSCI 정기 변경 편입 후보 종목을 오히려 건들고 살펴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봤다는 거죠. 향후의 편입 후보 종목으로는 금양, SK텔레콤, 포스코DX, 현대오토웹을 꼽았다. 이 중에서는 금양은 너무 많이 날라왔죠. 네, SK텔레콤 바닥에 있고 포스코DX도 엄청 날라왔고 현대오토웨브가 꿈틀꿈틀한다. 뭐 이런 모습. 모니터링이 필요한 종목으로는 LS도 가능성이 있고 현대 로템도 가능성이 있고 SM도 가능성이 있고 LS 일렉트릭도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우리가 다 좋아하고 시장에 한번 날랐던 종목들인데 추가 상승이 전망되면서 올 11월에 또 편입이 예정되는 종목에 오히려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이 종목 리스트를 한번 쭉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시각들을 한번 봤는데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봐야 되냐. 반도체. 최근 엔비디아의 흔들림이 가장 큰 문제이다. 원인은 엔비디아가 약세를 보인 배경에는 AI 버블에 대한 경고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미국 정부의 최첨단 산업에 대한 중국 대중국 투자 제한 이게 발표가 되면서 양수 겸자 1타 2표 얻으려 맞은 거죠. 네. 이러한 것들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에 저 같은 사람은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현재 밸류에이션에 상응하는 수준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엔비디아가 현재 주가를 반영하는 수준의 매출 성장을 보이지 않을 경우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사람들을 반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닷컴 버블 시기에 예상 매출액이 25배에 거래된 최소 50억 달러 규모의 시총을 가졌던 인터넷 기업 43개의 주가는 버블 붕괴 후 2년 동안 80%나 하락한 경험이 있다. 그 20년 동안 해당 기업들의 매출 평균 10배는 성장했지만 주가는 평균 16배 올라 S&P 500 지수 평균 상승성이 284%에 한참 못 미치기도 했다. 밸류에이션은 중요하며 급성장하는 기술에 노출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성장 가능성이 이미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안타깝게도 열풍이 한참 부는 시기에 시장은 잠재적 성장을 가격에 반영할 뿐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 다만 AI 열풍은 닷컴 버블 시기와 다른다는 분석이 제기 중이다. 이게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주로 희망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펌프질을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전부터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빅테크의 강력한 탄탄한 재무구조와 현금을 보고 피난처로 인식하고 이 종목들을 찾았다. 또한 미국 연방제도의 긴축 사이클이 막바지에 달했다는 기대감과 탄력적인 소비 지출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경기 침체 공포가 사라지면서 시장의 다른 부분도 이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지금은 투자자들이 1999년처럼 돈을 벌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의 핫한 기업 공개를 위해 경쟁하고 있지는 않다. 오늘날 성공적인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거대한 기업들이며 이미 경쟁력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세트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반론이 만만치 않은 거죠. 예,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 버블 붕괴, 기술주의 붕괴와 다른 종목이란 이미 그들은 시장에서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있고 숫자적으로 증명도 해내고 있고 여기에 추가 거대한 기술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과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네.
엔비디아는 AI용 전용 그래픽 GPU 시장의 80% 이상을 이미 점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초기 시장, 생성 AI 붐 시장의 가장 핫한 기업이 될 것이다. 과거의 닷컴 버블 시대와는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약바이오 한번 봅시다. 제약바이오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제 어느 애널리스트가 묶어놨는데, 실적 모멘텀이 확인하는 종목군들, 신약 성과가 가시성이 확인된 종목군들, 업종 전반적으로 확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업종들, 임상 초기 중기 단계에서 기술 이전이 가능한 그러한 그룹군, 이 네 개 그룹군에 속한 기업들을 봐라.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ST팜은 실적 모멘텀이 확인된 기업들이다. 유한양행, 오스코텍, 알테오젠, 한올바이오파마는 신약 성과 가시화가 확인된 종목군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두 번째와 그 다음에 네 번째를 가장 높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와 네 번째에 속한 기업들을 잘 봐라. 하나만 찍으라면 유한양행을 찍고 싶다. 이런 거죠. 유한양행 저는 일단 10만원 보는 거죠. 그 다음에 15만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약바이오를 여전히 고민하시는 분은 유한양행 하나만 사도 충분하다. 냉나잭에 대한 그러한 그 향후의 전망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냉나자. 네. 그러면 향후에 뭘 사야 되느냐? 대체 뭘 사라고 그러느냐? 이 제목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유죠. 그래서 건설 기계, 전기 장비, 정유, 항공, 면세점 이걸 좀 주목을 하자. 주도진의 가격 부담이 적은 종목, 저평가 실적 후전주 이것을 함께 담는 바벨 전략을 추천을 한다. 건설기계, 전기장비, 전력기계 장비, 정유, 항공, 면세점. 여기서는 정유는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데 건설기계, 전력기계, 항공, 면세점, 정유 이 정도는 한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번 주는 상당히 어려운 장이 될 것이다. 미국이 금요일 날 안 좋았고 이제 시장을 돌려 세울 만한 모멘텀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좀 필요하다. 그나마 우리들이 뭔가를 투자한다면 매출액이 증가하고 성장력을 가진 기업들, 밸류 인베스터, 저평가 종목들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결국은 다시 시장을 리딩할 애들은 성장력이 있는 기업들이다. 그들이 시장을 리딩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엣지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시장이 머리 아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라든지 일부 중국 관련 종목들 이런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는데 중국 관련 종목들은 하루 오르고 목요일 오르고 금요일 날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역시 시장에서 믿을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선수들만 해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선수들만 해라. 결국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성장주이지만 지금 바닥에 깔려있는 것들, 로봇주 같은 애들, 로봇주 같은 애들, 반도체 중에서 너무 많이 깔려있는 애들은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로 살 필요가 있다. 다시 이게 순환에서 돌아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 정도는 한번 해볼 만하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또 쉽니다. 네, 쉬고 수요일 날 또 뵈야 되는데 화요일 날 또 시장을 한번 더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아침입니다. 용기 잊지 마시고 잘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